우영우 팽나무로 불리는 창원 북부리 팽나무를 놓고 주민과 창원시 사이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남의 대표 억새군락지 합천 황매산 억새가 절정을 맞았습니다. 가을을 즐기려는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말부터는 억새 축제도 시작됩니다.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남도 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18일 부산 진구 부산교육청에서 열렸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열리고 있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대회 이슈와 주요 경기, 종합 순위를 정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우영우 팽나무로 불리는 창원 북부리 팽나무. 드라마의 인기 덕에 팽나무의 가치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지난해 문화재청으로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팽나무를 놓고 주민과 행정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들판 한가운데 우뚝 솟은 구른 상지에 웅장한 나무 한 그루. 수령이 500년이 넘은 창원 북부리 팽나무입니다.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오며 알려진 팽나무입니다. 드라마는 종영됐지만 여전히 주말이면 500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 우영우 방영 후에 한번 가봐야지 그랬는데 못 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한번 갔다 가자 이래서 왔는데 참 좋아요. 오래된 나무에서 관광지로 떠오른 이 팽나무는 지난해 10월 마을 당산나무로 사용돼 온 가치를 인정받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주민 반대도 있었지만 문화재청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인근 500m 내 개발이 제한된다는 규정을 완화하겠다며 설득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지정되자 주민들 사이에서 후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나무의 인기에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주차와 소음 등이 커지면서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의 목. 도로를 같이 쓰니까 주민들하고 외지인들, 관광객들하고 같이 쓰니까 좀 그 부분이 좀 불편하고 좀 시끄러운 그런 거 좀 있지. 팽나무 위탁 관리를 맡은 창원시는 뒤늦게 주민 설명회를 열었지만 주민과 입장차만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생활 환경의 빠른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주차장이 지금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정비 사업과 팽나무 정비를 할 그 임시에 주차장도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와 달리 창원시는 천연기념물 보존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보존관리 방안 용역 단계에서 주민 요구를 반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주민의 요구가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통과하더라도 사업 시행까지는 최대 3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팽나무 보존에 공감하지만 창원시의 대책만을 손 놓고 기다릴 수 없다는 주민들. 전국적으로 천연기념물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시기, 현실적인 대안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가을은 다양한 색이 술을 놓는 계절인데요. 합천 황매산은 지금 은빛으로 물들어 빛나고 있다고 합니다. 억새 군락지로 아름다운 은빛 물결을 선보이는 억새평원을 권정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스쳐가는 부드러운 손길에 시원한 바람에 깊어져가는 가을을 노래하는 억새. 마치 인생처럼 갈색머리가 은색으로 물든 이때부터 포자를 터뜨려 하얀 억새꽃이 은빛가루처럼 날리는 시기까지가 황매산 억새의 정점입니다. 해발 900m에서
1000m 고지에 넓게 펼쳐진 은빛 억새. 봄에는 붉은 철쭉으로, 가을엔 은빛 억새로 맞아주는 자연의 배려에 관광객들은 자신을 돌아봅니다. 볼 때는 또 이제 10월이 또 막바지에 가면서 이제 또 한 해가 또 약간 지는 느낌이지만 뭔가 또 차분해지면서 제가 올 한 해를 약간 정리하는 약간 좀 생각도 하게 되고 차분한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은 좀 그런 게 좀 마음을 좀 정리. 황매산 자랑 60헥타르 억새군락의 향연은 9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걷는 걱정은 잠시 내려놓아도 됩니다. 억새군락 아래까지 차량이 들어올 수 있고 완만한 경사에 산책길이 마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단일종 억새군락지인 황매평원에 해가 기우는 오후가 되면 은빛 물결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라는 단일종의 억새군락지가 대규모로 펼쳐져 있습니다. 낮은 언덕이 있고 낮은 평원이 있다 보니까 방문객 누구나 이제 편안하게 둘러보실 수 있는 3시에서 4시 이때 해가 지는 시간이 역광인 시간이긴 한데 그때 역광의 햇빛이 억새의 은빛 물결을 따라 흐를 때 그때가 가장 예쁘거든요. 굳이 알리지 않아도 입소문으로 찾는 곳. 혼자여도 누군가와 함께여도 자연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곳. 고즈넉한 가을, 합천 황매산은 여유로운 마음으로 20일부터 억새 축제를 마련하고 편히 쉬었다 가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3연패를 한 펜싱 남자 사브르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전국체전에서 맞붙었습니다. 대전시청 소속 오상욱 선수는 김준호 선수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는데요. 오상욱 선수를 이을 청소년 선수들도 영향을 펼쳐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체전 펜싱 남자 일반부 사브르 단체 결승전. 한국 펜싱 스타인 오상욱과 김준호 선수가 대전과 경기 대표로 만났습니다. 치열한 경기가 이어졌지만 홍동열 선수 무릎 부상으로 열세에 놓였던 대전팀. 하지만 마지막 주자로 나선 오상욱 선수는 거침없는 공격으로 상대팀을 몰아세우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이기고 지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많이 됐었어요. 다친 팀원한테 1등 꼭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켜서 너무 다행이고. 이번 우승으로 전국체전 2관왕에 올라선 오상욱 선수는 내년 파리 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후배들의 성장을 응원했습니다. 빨리빨리 올라와서 저랑 같이 선촌에서 운동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은 날 열린 18세 이하 사브르 남자 단체 결승에선 서울과 경기가 박빙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우승까지 1점을 남겨둔 상황. 서울 이유석 선수가 상대팀의 공격을 막고 왼쪽 허리를 찌르며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성적 낼 줄 몰랐는데 여기 형들이나 선배들이 다 열심히 응원해줘서 이런 성적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상욱 선수와 같은 펜싱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는 유소년 선수들. 전국체전을 무대로 꿈에 한 발짝 다가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높이뛰기 간판 우상혁 선수가 전국체전에서 통상 8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날 대회 신기록까지 갱신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남 전국체전 육상 남자 일반부 높이뛰기 결선. 스마일 점퍼 우상혁이 또다시 날았습니다. 이날 우상혁은 2m 15에서부터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1차 시기에 2m 15를 넘고 이후 2m 21 역시 1차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2위 선수가 같은 높이를 넘지 못하면서 우승이 확정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과의 싸움. 우상혁은 2m 27에 도전했지만 1차 시기에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2m 32로 올린 뒤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종종 기록인 2m 36을 경신하는 것. 2m 37에 도전한 우상혁은 1, 2차 모두 실패한 뒤 도전을 멈췄습니다. 최종 우승 기록은 2m 32, 대회 신기록입니다. 작년에 조금 경미한 부상이 있었어가지고 제대로 높이 뛰는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려가지고 아쉬웠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232라는 기록을 뛰어가지고 좀 기분 좋게 잘 마무리해서 기분 좋은 경기였던 것 같고요. 또 이제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오셔주셨는데 그래도 그게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국내 대회에서 우승으로 마무리한 우상혁. 9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4 파리올림픽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벨루TV 뉴스 송혜창입니다. 지난 2011년 주민들의 유치 건의로 시작된 거창 구치소 사업이 12년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법무부는 18일 거창 구치소에서 개청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개청식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구인모 거창군수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 장관은 거창 구치소는 주민들의 민주주의 가치를 보여준 결과물이라며 앞으로 거창 법조타운 조성 등 거창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거창구치소는 지난 2011년 주민들의 유치 건의로 사업이 시작됐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공사 진행과 중단을 반복하다 2019년 주민투표를 통해 추진이 결정되면서 사업이 재개됐습니다. 한편 거창구치소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문을 연 자치처우 전담교정시설로 음주, 경제사범 등 경범죄자를 대상으로 자율보행과 자율도서관 등 일반 교도소보다 많은 자율권을 보장하는 시설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경남도 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18일 부산 진구 부산교육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학교 급식 종사자 건강과 채용, 통학로 안전사고, 학생 학력 신장 등 교육 전반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개별 학교의 통학버스 운영 등 복합 문화시설 추진 등과 더불어 교권 문제와 아동 학대 문제 등도 거론됐습니다. 함안군이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마리산 고분군 일원에서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을 엽니다. 알아가야 불멸의 빛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미디어 파사드와 미디어 아트, 드론 라이트쇼 등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13개의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18일 마산해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렸습니다. 홍남표 시장과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축하 공연과 파우치 꾸미기, 사진 찍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홍 시장은 고령 친화 선도도시 창원을 위해 노인복지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공사 중인 김해 장유여객 터미널이 내년 1월 말 준공될 전망입니다. 김해시는 현재 터미널 건설 공정률은 80%로 연면적 4,584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승하 차장과 계류장, 주민 편의와 판매 시설 등이 건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준공된 터미널은 간이 승강장 이전, 홍보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24년 상반기에 정식 운영될 예정입니다. 18일 78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경남경찰청 정병관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경찰 발전에 기여한 경찰관과 치안협력단체원 등 620여 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김병수 청장은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정하고 당당한 업무 처리로 안전한 경남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해고염수 투기 반대 경남 지역 대학생 실천단이 18일 경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결의안을 채택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도 건강한 해산물을 먹고 싶고 바다를 지키고 싶고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존도 걱정된다며 기자회견에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수입된 수산물은 싼 가격으로 끼니를 제공하는 대학교 식당의 재료로 쓰이게 될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대학생 실천단은 기자회견 직후 4개 학교의 2,600여 명에게 받은 서명을 경남도 의회에 전달했습니다.